그래서 이제 일단은 12월에는 제가 뭐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12월에는 뭐 이 정치적인 어떤 사태 뭐 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태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전략을 가졌어야만 하는 어떤 달이기도 해요. 12월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강철 업종, 강철 종목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뭐 이번 사태에서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얘기함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 바이오 기업. 주가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회복력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회복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글로벌 기술 보유 기업. 기술 보유 기업.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단 나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예,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거 예외 없습니다.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예, 다 빠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종목,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이죠. 안 팔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이 불확실성이 거치면 그냥 다 주워 담으면 되는 것들이죠.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글로벌 기술 보유 기업. 뭐가 있습니까, 지금? 원자력 같은 게 되겠죠. 예. 원자력 같은 거 다른 데서 대체 불가잖아요. 이게 AI에 필요한 건데. 그렇죠? 또 이제 미국은 지금 앞으로의 10년 그 이상의 시기 무슨 혁명입니까? AI 혁명이에요. 그럼 AI 트렌드에서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국내 기업 이런 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SK하이닉스를 보세요.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D램 가격 폭락했어요. 그럼 실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어렵겠죠. 삼성전자는 더 타격받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킬 수 있는 종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진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어요. 국내 증시가 그러면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뭐가 있을 것인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포인트. 그래도 이제 한국 증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니, 뭐, 그래도 기업들 가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조금 더 이런 어떤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매수를 해야지 내년도는 증시가 이제 좋은 흐름들이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한국 증시에서 내가 한국 주식을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범위에서만 해야지 많이 떨어졌는데 저거 우리가 유통기업 무슨 마트 뭐 기업들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는데 뭐 화학 기업들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막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등 모색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제 쫙 제가 이제 짚어드렸죠.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불확실성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의 해소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해외 투자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연기금 등 수급 유입이 있겠지만 추세를 돌리는 수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대선 시행으로 현재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요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예, 그렇죠? 방산, 조선 등 국가 차원의 업종의 경우 대통령 및 국방장관급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관련 불확실성은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했죠. 일단은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가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도 상당히 불리한 경제 환경이라는 거죠. 상황.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채권과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이 모든 것을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중심의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영향은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영향은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하락의 영향은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의 어떤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 경기 방어적인 의약품의 특성상 의약품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실적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 리스크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전체 증시 수급의 부정적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다운이 주가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간 회복되겠죠. 지금 정치적 상태가 1년 이렇게 가겠어요? 망간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무서워지는데, 그렇죠? 어쨌든 6개월 안에 좀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예. 어쨌든 펀더멘털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나 전반적인 투자 위축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어가는 국면이 되면 빠르게 주가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쪽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없는 쪽이겠죠. 그게 바로 헬스케어 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소형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달러 자산을 매수하는 겁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매수입니다. 달러 자산이요. 달러 자산을 매수하시는 거에 가장 우리가 베스트한 거는 미국의 AI 주식으로 대피하는 겁니다. 미국의 AI 기업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입니다. 혹은 가상화폐, 확실한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피하라. 달러 자산을 매수해야 되고 가상화폐로 대피하라. 그리고 달러 자산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미국의 AI 주식들이다. 이게 확실한 대응 전략입니다. 국내 증시에서의 대응 전략은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내년도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반도체 기업을 사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대응 전략은 한국 증시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며,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달러 자산, 미국 AI 주식, 가상화폐입니다. 예. 미국 나스닥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우리랑 다르죠. 예.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보시면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응에 대한 전략, 방법은 확정적입니다. 고민할 건 없습니다. 예, 명확합니다. 현재 투자자로서의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 이런 핵심적인 전략이 바뀔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서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치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살 길을 모색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내가 뭘 해도 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저희 뭐 집회 동참하고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증시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증시의 이런 상황을, 증시의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전략을 가지고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제약도 일단은 한국 증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영향을 안 받는 쪽, 그리고 대호황을 겪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 또 팬딩에서도 해외 주식 쪽의 주요 종목들을 계속 커버링 드리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테슬라라든지 기타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제가 커버링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높은 어떤 수익률을 좀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만 하고, 이쪽으로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전략적인 선택들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예요. 투자자는 대안을 찾아내야 되고 그 대안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지금의 어떤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이제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인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경제 또 증시의 어떤 영향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안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또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 또 무엇을 투자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참 벌써 1시간 넘었죠? 예, 1시간 반이네. 내일 시장도 한국 증시의 흐름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뭐 요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의 어떤 흐름이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비자라든지
오라클 뭐 이런 주식들 보시면 다 우상향 이런 패턴 기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 증시 안에서 매몰돼 있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나침을 간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세일스포스라든지 SAP라든지 어도비, 서비스나우라든지 액센추어라든지 다 지금 우상향 기조입니다. 인투이트, 쇼피파이.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 우리가 이제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또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를 가지지 않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안적으로 좀 본다면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판단해보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려하고 또 당황하면서도 뭐 월요일부터 그냥 개파락으로 확 시작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액션을 취하는 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뭐 갑자기 처음으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드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뭐 갑작스럽게 보셨겠지만 이미 뭐 다 이런 전략들에 대한 부분을 공유드렸고 이야기를 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사단까지 난 상황인데 모쪼록 이제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같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또 정치적인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같이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둥대지 마시고요. 다 이제 이런 상황마다 또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는 어떤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또 뭔가 기준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다면 너무 두려움의 어떤 대상은 아닐 거라 봅니다. 네, 주말인데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말 상간에 나왔던 내용들도 이제 상당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잘 될 거라 봅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뭐 대한민국 믿습니다. 대한민국 믿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그동안 얼마나 수천 년을 지금 가진 고난과 비롯해가지고 또 민주주의까지 이룩하고 또 이런 전쟁 빈곤국에서 선진국권에 올라온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 또 극복하고 또 정상화시키고 좋은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고 또 경제 성장의 흐름들을 확보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셨고 만들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의 미래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한번 힘내면서 이 상황을 같이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힘내고 다음 주 같이 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